자, 오늘 월요일 정기의 여론조사이죠. 리얼미터에서 YTN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하는 월요일 정례 여론조사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이 월요일날 나오는 조사는 사실은 주말쯤에 조사한 거예요. 주말쯤에. 그리고 목요일날 나오는 조사는 월화수를 조사한 겁니다. 근데 원래 월화수가 원래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높고 목요일께 높고 월요일께 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역전이 돼가지고 주말이 넘어가면 더 높아집니다.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거를 지금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뭐라 했는데요. 그거는 여론조사 기관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거죠. 망각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인용하지 않았는데, 오늘 조사에서도, 오늘 발표된 이 조사에서도 비례정당 안에 열린민주당이 없었습니다. 예측 방송이요? 오늘도 예측 하나 할게요. 이 조사에서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보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여론조사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두 개를 붙여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의 긍정평가가 49.3%로 부정평가 47.9%를 뛰어넘었습니다. 역전이 됐어요. 크로스가 됐습니다. 이 결과에서. 그리고 단순히 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들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50%를 올라갑니다. 50%를 상회해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리고 이것은 의뢰기관이 YTN이고요. 조사기관은 리얼미터이고, 표본수는 전국 성인 2,507명, 응답률 5.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조사방법 무선 전화면접 무선 70%, 유선 20%.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한번 읽었으니까 됐죠. 정당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1%,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33.6%. 이렇게 양쪽 두 정당이 둘 다 조금씩 올랐어요. 그리고 무당층이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시간이 점점 투표일수가 점점점 투표일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지금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이거 지금 오늘 나온 겁니다. 이거 몇 주 전까지가 아니라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발표한 겁니다. 조사 기간이 3월 16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조사한 것을 23일 월요일날 발표를 한 겁니다. 아침에 오전에. 지금 점점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지지하는지가 점점점 이제 더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목할 게 뭐냐면 정의당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쪼그라들고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가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불충분해서 다른 여론조사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뭐냐면요, 문화일보에서 엠브레인 퍼블릭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게 의뢰를 한 거예요. 여기 엠브레인 퍼블릭이 어디냐면,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동작 의뢰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수진 후보와 나경원 후보 사이에 후보 양자 가상 대결에서 사람들이 평가 항목 중에 후보자의 댐댐이라고 해서 제가 깔깔대고 웃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까? 후보자의 댐댐이가 15% 이상이 나오는 게 저게 좀 희한하다. 저 동네만의 특징인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같은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물론 이 여론조사가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추세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추세는.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왔냐면, 반드시 총선 투표 의향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이념 성향별 반드시 투표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수 중에는 75.9%가 반드시 투표하겠다. 진보 쪽에서는 82.7%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투표율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투표율이 올라가는 요인은 우리 진영에서, 상식 진영에서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서로 경쟁을 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표를 열린민주당에 꼭 주려고, 혹은 더불어시민당에 꼭 주려고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투표는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투표를 깎아먹는 요인은 아무래도 저쪽 진영에 이미 졌다, 게임 끝났다, 아니면 저것도 하는 꼴 보니 투표하기 싫다, 나 평생 저기 찔렀는데 이번에 하기 싫다, 야 저 박근혜가 말아먹더니 쟤들이 땅 파고 묻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보수 쪽에서 항상 이쪽에서 투표를 하겠다는 층이 높았는데,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차이가 확실하게 났습니다. 거의 7%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7%가량.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단순히 지지율만 높은 것이 아니라 투표 열기도 높다라는 거예요. 투표 열기도 높다, 우리 쪽이. 그것을 우리는 이용해야 합니다. 그걸 이용해야 하고, 지금 여기 중도 있죠, 중도분들. 이 중에 아마 반반일 거예요. 반이 보수, 반이 진보일 겁니다.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하를 해서 이쪽에 집중적으로 낚싯대를 던져가지고 여기서 낚아내야 됩니다. 여기서 열린민주당 쪽으로 낚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되면 투표를 민주당 쪽으로 지역구를 찍을 확률이 커요. 누구 주겠습니까? 중도 계신 분이 투표를 저쪽에다 주겠습니까? 아니면 투표를 할 때 뭐 정의당에다 주겠습니까? 민생당에다 주겠습니까? 중도 입장에서 지금 가장 편하게 표를 줄 수 있는 쪽이 어디냐면 민주당 쪽이에요. 마음 편안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낚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같은 날 조사한 겁니다. 같은 날 조사한 건데요. 공천이 잘 된 정당이 어디냐. 이 퍼센테이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퍼센테이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요거예요. 없다, 모름, 무응답 57.2%. 분명히 이게 분명히 정당 지지율을 보면, 분명히 한 이 정도 나와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리고 무당층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조사는 공천이 가장 잘 된 데가 어디냐 물어봤을 때 없다, 모른다, 무응답이 반이 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공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잘 안 됐다는 뜻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잘 됐다라고 보시는 분이 17.9%가 있는 거고요. 100명 중에 17.9분이 계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 모르는 층을 좀 공략을 해야 돼요. 모르는 층을. 아직 공천이 어떻게 되었고 어느 당 공천이 잘 됐고를 잘 모르는 층이 있습니다. 반이 넘어요. 57%입니다. 저기를 공략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열린민주당의 공천이 잘 됐다라는 것을 저쪽에다가 집중 투하를 해야 됩니다. 저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국조사예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조사 중에 그때 그 동작을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었죠. 같은 회사다 보니까 그래프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가 그때 좀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 모름, 무응답이나 무당층은 왜 밑에다가 안 써놔가지고 나를 계산하게 만드냐라고 했는데, 오늘은 써줬습니다. 제 방송을 보나 봅니다. 그럴 일 없겠죠. 어쨌든 간에 모름, 무응답이 오늘은 친절하게 있어요. 계산하기 좀 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동작을만 봤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동작을에서 제가 그 설명을 왜 했냐면, 동작을의 상황이 전국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쪽이. 항상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동작을에서 이수진 후보가 이기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전국 판도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연관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런 동네가 몇 군데가 있어요. 서울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맞는 동네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향이 한 반반 정도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쪽에다 표를 더 줄 것이냐, 이쪽에다 표를 더 줄 것이냐에 따라서 전국 판세가 보이는 동네가 있습니다. 동작을이 약간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이 정확히 맞았어요. 왜냐, 요게 지금 전국 단위로 조사한 겁니다. 전국 단위로. 근데 그때하고 아주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동작을이라고 하는 동네 걸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 동작을 건 언제 거였냐면은 17일, 18일 조사였거든요. 요거는 21일, 22일 조사입니다.
17일, 18일 조사에서 며칠 지나서 21일, 22일 조사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동작을 지역에 그 당시에도 6.8%가 나왔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6.3%가 나왔을 때 뭐라 했냐면 요거 오늘 조사하면 더 올라간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발표가 되면 이런 후보의 면면이 발표가 되면 분명히 아직 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요게 10% 정도 갈 것이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전국조사예요. 동작을은 서울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매체에 더 노출되어 있는 곳이고, 요거는 전국조사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동작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시간차를 가지고 이틀 3일 정도 걸려서 전국적으로 퍼졌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조사가 동작을 조사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는 정확히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가져온 거고, 그때 조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때 조사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다 가져오지 못합니다. 38.5%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더불어시민당이 다 가져오지 못해요. 16.5%입니다. 그러면 22%라고는 차이가 나요. 그럼 22%가 어디로 갔을까요? 지난번에 20%였죠. 지금 이건 22%예요.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정의당으로 4.7% 가고요. 4.7% 가고요. 열린민주당 6.9% 가고요. 모른 무응답에 6.1% 가 있어요.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열린민주당의 6.9%가 현재 가 있습니다. 6.9%는 뭐냐? 손혜원, 정봉주 정도의 사람이면 믿을만해 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6.1%는 후보들을 보고 정할 거야.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아직 후보들을 잘 몰라. 후보들을. 누가 나왔는지를. 동작을에 계시는 분들처럼 빠르게 접하는 게 아니죠. 살짝 조금 늦는 겁니다. 조금. 하루 이틀 정도. 그래서 이게 21일, 22일 양일간 조사한 건데 동작을에 이틀 전 조사와 거의 비스무리하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유추해 볼 수 있느냐. 제가 항상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고 뭔가를 제가 그림을 그려내잖아요. 리얼미터가 오늘부터 조사를 할 겁니다. 월, 화, 수 조사가 목요일 나올 거예요.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월, 화, 수 조사를 할 거예요. 그게 전국조사예요. 그것도 전국조사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전국조사가 이번 주말을 거쳐가지고 월, 화, 수 가잖아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봤을 땐 10%가 넘어갔을 확률이 커요. 왜 그러냐? 이번 주말을 거쳐가지고 후보들의 영상이 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후보가 열린민주당이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요. 어제 MBC를 통해서 또 알려졌고요. 주진영 대표에 대해서 알려졌고요. 이런 식으로 후보들의 면면이, 열린민주당의 후보들의 면면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제부터, 어제 저녁 때부터. 이게 월요일인 오늘부터 효과를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6.1% 중에 아무리 못 가도 최소한 4, 5%는 이쪽 가서 붙을 확률이 큽니다. 요걸 7%라고 봤을 때 4, 5% 정도는 이쪽 가서 붙을 확률이 커요. 이번 주는 제가 단언컨대 우리가 열심히 퍼나르고 열심히 카카오톡 이런 걸로 막 퍼나르잖아요. 그러면 10%를 넘어서 13% 정도까지는 13% 정도까지 10%에서 13% 사이 정도를 우리가 물고 갈 확률이 큽니다. 우리가 아니죠. 열린민주당이 물고 갈 확률이 커요. 지금 추세가 그래요. 지금 6.9%에서 갑자기 10%로 뛰어오른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는데,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단언코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6.1%가 줄 서 있는 층이에요. 줄 서 있는 층. 그냥 넉넉히 있는 층이 아니라 후보 보고 정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줄 서 있는, 대기 타고 있는 층입니다. 이 층이. 따라서 아는 즉시 바로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 주에는 10%가 넘어간 여론조사가 아마 나올 것이다. 아마 목요일날 발표가 될 텐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럴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퍼센테이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페이스북 뭐 이런 거, 그런 거 일단 뒤로 제껴 놓으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뿌리는 게 중요해요. 뿌리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봐야 돼요. 그 후보들을 한번 눌러서 뭐지? 말하는 게 이쁘네. 어이, 감동적인데?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랑 생각이 똑같아.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게 뭐지? 손예원 TV? 뭐지? 다른 사람 또 있네? 이 사람도 있네? 이 사람도 있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결이 퍼져나가게끔 우리는 호수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리얼미터의 조사와 그리고 엠브레인 퍼블릭의 조사를 두 개를 엮어가지고 일단은 이번 주 여론조사 행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추세가 이게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틀 상관으로 전국조사가 나왔는데 전 비슷하게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게 아마 한 2, 3일 걸리겠지? 전국적으로 퍼지려면? 그 생각을 했는데 여기 나왔어요. 그러길래 이번 주는 10% 넘어가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현재로서는 지금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흥에서 13.7% 나왔습니까? 와, 예. 안양에서 10.7%. 예. 이런 수도권 지역에 서울 경기 지역은 아무래도 좀 빨라요. 그리고 높습니다. 높아요. 지지율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전국조사예요. 전국조사. 전국조사를 했을 때 얼마큼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투표는 전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시흥에서 많이 나왔다 해가지고 의석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어요? 라이트비님 20% 나옵니까? 그래요? 예. 그럼 좋겠죠. 예. 하지만 제가 마이크를 앞에 두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개인 유튜버지만 1인 유튜버지만 예. 아무거나 막 던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냥 말하는 김에 한 40%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뭐 이런 바램을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방송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바램을 가지고 막 던지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데이터와 어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예, 그런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저의 바램을 다 던졌으면 예, 저는 아마 3할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경기정에서 9.7% 그렇습니까? 전국조사에서는 아마 이번 주는 이 정도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바람은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전국 20% 2주 후면 시간이 걸려요.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천천히 저기다가 물방울 하나 던진다고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 호주가 울렁울렁 할 수는 없어요. 저기에 그 운석 같은 게 떨어지면 그럴 수도 있죠. 운석 같은 게 하나 뽕 떨어지면 해성 같은 게 와가지고 갔다가 호수에 갔다 떨어지면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다 증발하면서.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 물결들이 서서히 퍼져나가는 상황이고 많은 빗방울들이 호수로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1일인가 22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서서히 타고 올라갈 것이고 그 특이점 갑자기 빵 튀어오르는 순간은 15% 이상을 안정적으로 받게 되면 15%에서 18% 이상 안정적으로 받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어디에다 표를 주는 게 좋을지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를 그때부터 사람들이 생각이 살짝 바뀌게 돼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